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오늘은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선들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평선, 50, 20, 60, 120, 200일 이상 해서 그런 이평선을 대부분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기준선, 세력가격선은 제가 만든 선이고요. 요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볼린저 밴드랑 기준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애선이랑 평균 단가선도 중요한데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은 볼린저 밴드선, 기준선, 연애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기준을 만드는 그 21선, 21선이라고 해서 21선으로 그 세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21선으로 세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21선을 쓰기 때문에 그냥 21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준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우선은 이제 보조 지표로 가서 스토캐스트 슬로우라는 단기 선이 있고요. 매수를 확인하는 이제 매수 보조 지표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의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힘의 세기선, DMI 보조 지표, 그다음에 매집 확인하는 에너지 보조 지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볼린저 밴드, 기준선, 그다음에 연애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력 평균 단가선은 있어도 되고 있으면 편한데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기준선을 만드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오픈을 하겠지만 좀 많이들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언젠가는 오픈을 할 겁니다. 요 선은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선의 그 기간만큼 앞으로 당겨 놓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선이라는 거는 바뀌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주가의 종가에 따라서 오늘의 높이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요 선들은 이 중심선을 뒤로 이 중심선의 기간만큼 늘려놓은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만나는 이 선들은 이 중심선의 뒤로 밀려놓은 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6일 전에 있던 선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선이 되겠죠. 그 선과 볼린저 밴드의 그 만나는 그 라인들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기준이 되고요. 매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선에 닿으면 거의 많이 떨어지더라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넘어갔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차트 세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우선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의 기준을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다 들쑥날쑥한데 이 차트가 동일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일이면 20일로 통일을 하고 10일이면 뭐 20, 10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20, 10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20일, 10일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합니다. DMI도 14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바꾸셔야 돼요. 볼링저 밴드도 뭐 20이든 뭐 40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20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 스토캐스트도 10일이든 20일이든 기준을 똑같이 맞춰놔야 됩니다. 보조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세팅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팅값도 이제 나중에는 오픈을 하겠지만 지금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업종 차트로 되어 있고 업종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그 차트를 켜놓으신 상태에서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딱깍 하시면 여기서 딱깍 하시면 수식 관리자라는 창이 나옵니다. 수식 관리자라는 창을 클릭을 왼쪽 버튼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쭉 뭐 기술적 지표 뭐 이렇게 신호 검색 뭐 강세 약세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세팅을 좀 해볼게요. 가격 지표, 가격 이동 평균선 하면 이런 수식들이 쭉 나오고요. 지표 조건 설정에 이 바꿀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평 종류에는 뭐 지수 가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중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라인은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링저 밴드 뭐 볼링저 밴드도 마찬가지로 뭐 돼 있고 지표 설정 조건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표에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해서 지표 설정은 15로 그냥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2.55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55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꿨으면 작업 저장, 뭐 수식 검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 모멘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또 나오죠. 모멘텀에. 그 다음에 시정 강도 지표, 뭐 OBV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DMI는 뭐 14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팅된 거는 다 됐고요. 여기에 보면 기타 지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우선 요게 세팅이 되면 작업 저장 누르고 닫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차트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요 마우스 보시면 요 버튼을 딱 누르면 옆에 쭉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삽입을 하냐? 우선 차트를 바꿔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싹 다 지우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아까 그 수식 관리자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세팅을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 지표 가셔가지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눌러주시고 여기 앞에 나오죠. 1255. 그 다음에 DMI 지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볼링저 밴드 지표 눌러주시고 이동평균선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 세팅이 쭉 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기준선 기준선이랑 이 61선이랑 비슷하게 가죠. 기준선이란 이 61선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거기에 이제 다 필요 없고 볼린저 밴드랑 뭐 기준선만 있어도 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그 라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같이 이제 겹치기를 해주시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 후에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뭐 지금서부터 모아도 상관은 없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표에 가보시면 보유 수량이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수량, 기간 보유 수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같이 합쳐버리면 위에다 끌어서 마우스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색상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제 같은 애들이라 이 검은색을 했고요. 개인은 파란색을 했습니다. 워낙 손해를 많이 보니까요. 기간은 빨간색으로 했고요. 기간의 물량을 중요시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뭐 외국인이랑 기간이랑 뭐 같이 하겠지만 우선 요거를 보시면 삼성 전기만 보시면 어디서부터 올라가는지 요 라인을 같이 뚫고 올라가는 점을 이제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물대는 여기가 매물대들이 좀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중요선은 요 선이고요. 요 선을 같이 넘어가야 그때서부터 정말로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가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를 해야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쭉 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이 라인은 안 깨고서 올라가죠. 이 라인은 안 깨고서 주로 요 중심선 21선에서 주로 놀면서 보이시나요? 힘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쌍바닥, 이게 돌아가면 쌍바닥 패턴이죠. 그리고서 떨어지죠. 떨어질 때도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위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여기는 못 깨고 올라가죠. 깨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심선과 만나서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여기서 횡보를 하는구나, 박스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는 뭐 아무리 추천이 나오고 리포트가 나오고 해도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마음고생을 안 하십니다. 여기도 요 라인 뚫고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것만 가지고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세팅하셔도 대신에 다 이거를 세팅을 맞추셔야 됩니다. 똑같이 기준선을 중심이 20이면 20을 최대한 맞추시고요. 20이라 그러면 그거의 2평이 10이면 10으로 해서 웬만큼 다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 맞추셔야 이 전체적인 그 차트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뭐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14일 기준으로 하니까 라고 해서 그냥 다 따라 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 기준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맞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 한 삼성전자가 뭐 크니까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뭐 아직 뭐 반등을 줄 기미는 안 보이죠. 삼성전자도 뭐 기미를 삼성전자도 최소 여기는 넘어줘야 돼요. 그리고 참 거래대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대금 색깔을 라인 설정해서 비교 없음으로 해서 이전 값으로 해서 설정하시면은 되고요. 이건 거래량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거래량하고 이제 뭐 다른 거를 섞으셔도 되고요. 요런 양봉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요런 양봉은 속이는 양봉일 수 있다. 아니 거래량도 없으면서 종가와 고가 이거 왜 안 돼? 종가와 고가가 거의 비슷하죠.
이런 거는 한 번 더 떨어졌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 높은 거를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볼링저 밴드는 이 주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주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얘 올라가면서 떨어질 거고 얘는 이렇게 쳐질 거고요. 다시 만들고 뚫고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좀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수소차, 그다음에 남북 경협, 5G,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돼 있는데 이 5G에서도 그 세라믹 그 컨덴서를 주로 이제 자동차랑 5G나 뭐 이런 쪽에다가 하는데 지금 29일날 실적 발표에서 지금 안 좋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안 좋다 그러니까 계속 조정을 받았겠죠, 미리. 그러니까 29일날 발표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 바닥을 찍고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뭐 27, 28일 날 정도에 보셔가지고 어닝 쇼크라고 미리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닝 쇼크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 주가 날라갑니다. 29일날. 근데 어닝 쇼크가 맞게 나오면 거기가 바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 전까지는 보시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 중에 이제 뭐 가스관, 뭐 토목건설, 전기, 재령전기는 날라갔고 이제 조비라든가 여기도 요 라인을 깨고 올라갔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신호까지 더 붙여지면 이제 좀 아트한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놓을까요? 이거랑 매도 신호. 요 신호는 한 4, 5가지 보조 지표를 합쳐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신호인데요. 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집을 만들고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삼성 전기를 한번 볼까요? 신호 나오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신호 나오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쭉 한번 봐볼까요? 신호 나오고 이 기준선 매도 라인 돌파해서 가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비라든가 뭐 경농 다 비슷하죠. 차트가. 남해화학 남해화학도 좋습니다. 뭐 여기를 뚫고 올라갔으니까요. 신호 나오고 매물대 뚫고 그리고 올라가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랙터나 뭐 이런 거 관련 있고요.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전고점을 찍으러 가는데요.
뭔가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점점 좀 누워가지고 우선 요거 조금 조정 받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받으면 조금 받으면 요 17,000원 선 정도 받을 거고요. 많이 받으면 한 9,800원까지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거의 17,000원 선에서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현대코퍼레이션도 뭐 관심 없을 때는 그냥 진짜 막 하락을 아트하게 합니다. 아트하게. 거래량도 뭐 별로 터지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우선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죠. 팔 사람들은 다 팔았습니다. 급락하면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이제 얘는 이제 매물선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26,000원까지는 위에가 좀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매물대 소화한 데에서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안착하는 거 보고 뭐 따라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17,000원 정도 보시고 아니면 지금 큰 양봉의 중간을 보시고 요 근처에서 사시면 크게 무리 없이 근데 많이 보시지는 마시고요. 26,000원 많이 가야 26,000원입니다. 그렇게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딱 정해져 있죠. 여기는 아니고 한번 같은 걸 볼까요? 선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가격대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신호 나오고 매수 이 후행 매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식이랑 이런 거는 다 올려드렸고요. 그거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이 매수복합은 굉장히 좀 수식이 되게 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볼까요? 하나를 라이트론 하나 볼까요? 요 라이트론은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고가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신고까지 갈 수 있는데 요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되게 지저분해요.
음봉들이 되게 많고요. 봉에. 그리고 고점에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이 엄청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앞에 모습을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량과 떨어질 때 거래량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량이 잠겨 있으니까 확확 빼죠. 무서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왜 무서운 모습을 보일까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라고 자꾸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험 삼아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는 중간에 뭐가 없나요? 중간에 없네요. 우선은 많이 열어 놓으셔야 돼요. 많이 한 9,000원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많이 흔들 거예요. 흔들어야 털리니까요. 9,000원 선, 뭐 9,050원 선, 뭐 여기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 공략하셔가지고 최소 9,900원이고요. 많이 가면은 12,000원까지도 가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라이트론이 1300억에 1300 시총 1300억짜리니까요. 돈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십시오. 1300억이면 그 시가총액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담그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지였습니다.